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겨운 2,400 언제쯤에나 벗어날까요? 이 시간 마감의 정석 김정수 운용역은 2,400과 2,500선 그 사이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장 이 하락을 또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실 텐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분석해 주시죠. 지겹다고 하셨죠, 앵커님? 네. 이제는 좀 벗어났으면 2,400. 좋겠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시장을 들어올리면 참 좋을 텐데 역부족이죠. 그죠? 저도 되게 현재 이런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는 게 뭔가 좀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저도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살 길 찾아야죠. 지겹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는 2,400이 또 다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전 없다고 봐요. 2,400까지 왔네?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될 것 같냐면 그냥 2,500이라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00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 박스권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트럼프 2.0 시대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고, 그리고 요 기간 동안 투자 주체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돈이 이제 넘치는 시장은 우리가 이제 해피하게 갈 수 있는데 돈이 이제 부족한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돈을 뺏어오는 구조로 돈을 법니다. 예, 되게 좀 속상하죠? 안쓰럽죠,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은, 냉철해야 돼요. 순수하거나 순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왜냐면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과거,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뭐 중세 시대, 과거하고 이제 현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피터 번스타인에 의하면 확률로서 그 과거하고 현재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 과거의 시제냐, 아니면 확률이라는 개념을 잡고 나서부터 이제 뭐 날씨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법도 다 바뀌게 되고 이런 정치 체계의 큰 사회 경제적인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기준한 기준이 확률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에 그 발전이 됐던 게 주식 시장인 거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원래 확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나서부터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주식시장에서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높은 확률로 이런 구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시장의 성격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냐면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는 거는 시청자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외국인들이 현물하고 선물 시장을 철저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 시장을 별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야 그냥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야 대한민국 그냥 올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망가졌는데 얘딱 이번에 신용청산 한 1.2조로 마무리 짓고 그 지수 올리자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선물 코스피 지수의 이 부분하고 이제 선물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는 거죠. 그다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컨셉이 막 높아졌어요. 하이닉스가 보조금도 좀 받고 그다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자.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보면은 이거 한 10% 막 15% 급등해야 되는 뉴스거든요. 미국 의회 쪽에서 이제 조선업 우리나라 협력 강화와 관련돼서 세금 면제에 대한 부분이 발의가 됐잖아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장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한 15% 급등 나와도 사실 할 말 없었던 시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거래대금 많이 안 붙더라고요. 예.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도 이제 생물보안법 연내 불발된다는 이 내용 나오면서 오늘 또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5% 급락 나왔었고, 에이스팜이 좀 버티기는 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좀 종가에 들어올려서 양봉으로 좀 돌아서는 흐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내 생물보안법 불발, 이거는 지연이에요,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공포를 줄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도 기대감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어떤 상태냐면은 체력이 되게 약한 시장인 거예요. 체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폭락하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죠? 막 10%씩 급락하는 주식들 수두룩하게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배터리 관련되어서 보면 포스코 퓨처엠 또 신저가거든요. LNF 에코프로 BM 이거 또 신저가고 LG 에너지솔루션 한번 흔들려 버리니까 배터리 관련된 주식 우후죽순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그나마 대들보였는데 호재가 전혀 먹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버티기는 했는데 버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창피할 정도의 이 주가 이 현재가의 모습인 거고 그죠? 이런 거 보면 되게 비관적이고 야 대한민국 도대체 답이 어디 있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시장 잘 봐봐요 여러분 2400에서 2500대 요 흐름을 잘 보면 빠질 때 있잖아요 주가가 이제 하락할 때 지수가 빠질 때는 수출주에서 돈 빠지면서 하락해요. 수출주 중심으로 빠진다고. 그러니까 야 시장 하락하자. 그럼 수출주 니들 다시 돈 내놔 이거야. 2500에서 2400까지 나가 다시 뺄 건데 그러면은 자 잠깐만 보자. 전력주, 조선주, 건설기계, 우주항공, 바이오 그다음에 시작도 있을 거고 위탁 생산도 있고 시뮬레어도 있고 저는 후자 쪽이죠. 그다음에 뭐 네이버, NC, 카카오 자 여기서 오케이 만만한 건 수출주. 트럼프 관세법 관련돼서 불확실성 있으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자 2500 왔지 다시 2400 갈 거야 수출주 다시 돈 내놔 이거예요. 저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요 됐고 너 후발이니까 또 돈 내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 미리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로 버텼잖아요. 그리고 HB 수출주는 저기는 안 빼요. 우주항공은 이제 더 이상 안 빼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현대건설기계나 오늘은 현대에버다인 같은 경우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트럼프 2.0의 영누리 할 때 있던 주식들은 돈 안 빼요. 수출주에서 수출주에서 돈 빼지 그 트럼프 2.0 시대 수혜주로 부졌던 주식들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된 주식들은 대기 매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조선주가 좀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하고 계류를 벌려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주들 같은 주식들도 보면은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뭐 일진전기 같은 게 조금 쉬어서 그런 거지 이들 주식들도 이번 구간 하락하는 기간 동안 오히려 돈이 들어왔던 섹터고요. 셀트론도 돈 안 빼요. 그리고 삼바 같은 경우는 요번에 좀 뉴스 나온 거는 그냥 재밌는 애들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아유 또 하든지 또 하네 이런 식으로. 알았어. 니들의 의도는 그거다 이거지.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 2500하고 2400에서 장기간의 박스권에 걸치는 기간 동안 3살 벌어도 여든 간다고 현재 투자 주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용이나 반대매매 관련된 요 물량들을 또 요번에 유발시키는 구간으로 또 만들겠다.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기 박스권 지수라고 보고 다만 저는 오히려 더 요건 좀 말씀드리기가 괜히 또 설레발 칠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자, 봐봐요. 지금 배터리 신저가 나온 주식들 겁나 많죠? 그 다음에 반도체 신저가 나온 주식들 정말 많죠, 여러분? 그죠? 자, 요번에 만약에 전저점을 또 깼어요. 한 2360 하면서 만약에 깼어요. 뭐 근처는 안 깼는데 근처 부근에 왔다가 칩시다. 깼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신용 물량이 또 증가하거나 반대 매매가 나오겠죠. 근데 그 물량들은 요번에 세 번째다, 여러분. 자, 봐봐요. 이 구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항아리가 있으면, 1이라는 물량과 2라는 물량이 있고 3이라는 물량이 있는데, 그죠? 자, 첫 번째 신용 반대매매가 나왔을 때 1이 희생이 되면서 반등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11월 달 오면서 2의 물량이 또 빼앗긴 거야. 요번에 3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신용이나 반대매가 나오면 이게 마지막 피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신저가 이후에 폭등 나오는 주식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이렇게 하려면은 현금 관리나 종목 비중 관리가 철저하게 하면서 이번 공화 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그분들이 실력이 있으신 분들 그 보상을 이번에 받는 거고, 그게 만약에 부족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수출주보다는 트럼프 2.0 시대에 맞는 수혜들 쪽으로 옮기거나 비중을 한 푼이라도 옮기시던 게 나중에 지수가 반등이 된다거나 반격을 시도를 했었을 때 복권 속도가 월등히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앵커님. 예.